네, 정함철학원입니다. 기상론으로 보는 5월 경금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계절적으로는 4월과 5월, 미월 다 같은 이제 여름이지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경금은 본시 이 투박한 원석 같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신금이 돼야 됩니다. 신금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조건이 바로 이 오화라는 글자입니다. 오화는 봉기가 정하기 때문에 5월의 경금 나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순행으로 갈 경우에는 바로 신월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4, 5, 미월, 임묘진월 다 경금은 키워주는 이 금의 크기를 키워야 되는 글자가 있게 되면 좋은 명이 되는 거고, 이 키우는 글자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조음만 돼 있는 또 사주가 있어요. 그런 사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금은 물이 있어야 사람이 탁 트인 사람이 됩니다. 물이 없게 되면 식상이 없는 거죠. 식상이 없게 되면 재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직업이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는 법이 되게 쉬워요, 사주는. 알면 쉽지만 모르면 계속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분석이 저는 이제 사주 같은 거를 분석을 한다. 보통 보면 분석을 많이 하죠. 격국에서는 5월의 경금이 신약이니 인비가 용신이다, 토가 용신이다, 토운이 좋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데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5월은 덥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수가 용신이죠. 개수는 무조건 개수가 용신이에요. 희신은 개수를 생해주는 금이 희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신과 용신이 있게 되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주가 좋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내리면 돼요. 그런데 희신, 용신을 무게 합으로 합거시켜버리죠. 합이면 다시 꽝이 돼요, 사주가. 다시 180도 나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나쁘다고 또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5월의 경금이 정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건 관을 얻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이 사람은 뭘로 써먹어야겠구나, 직업을. 이 사람은 지금 사주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보통은 신강, 신약이나 격국으로 자꾸 따지게 되면 관살격, 정관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격에는 관인 상생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상리학, 제가 공부하는 상리학적인 관법에서는 5월의 경금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 물이 용신이에요. 왜냐하면 더운 열기를 식혀주기 때문에. 근데 물이 많게 되면 안 됩니다. 왜? 불이 꺼지니까요. 불은 이 사람한테 관이거든요. 그래서 관성이 꺼지게 되면 명예 쪽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명예를 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어떨 땐 개수가 좋다, 어떨 땐 정화가 좋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다, 사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주는 원국이 중요한 거예요. 이 원국에서 하나의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운이 갔을 때 글자들이 힘을 발휘해서 이 경금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 경금 두 개의 사주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공통보감 역시 또 원문을 한번 그래도 읽고 한번 지나간 다음에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경금이라. 5월 경금은 5월이죠. 그래서 5월은 말 그대로 오화, 말달입니다. 말달은 정기가 정화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를 공부할 때 좌우충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좌우충. 쥐하고 말하고 상극이다, 원진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물과 불이 싸우는 겁니다. 지금 물과 불이 싸우고 있죠. 물과 불이 싸우는데 무슨 물이냐? 물은 개수가 싸우는 겁니다. 지금 개수와 정화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계충으로 보게 됩니다. 정계충은 아주 흉한 충이죠, 이게. 왜냐하면 만약에 개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좌우충이 됐다. 그러면 오화가 이거 개수를 못 쓰게 충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글자가 깨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자수가 있다. 그럼 좌우충으로 자중 개수가 오중 정화를
때리죠. 이렇게 되면 오화가 또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충이 아주 안 좋은 충이에요. 좌우충이. 이런 대표적인 사주를 가지고 있는 제가 병호일주였나요? 병호일주의 자월. 이게 모 국회의원의 사주인데 이 사람 성격이 어떨까요? 이 두 개만 봤을 때 자월인데 병호를 가지고 있다. 충 때리고 있죠. 성격이 한성깔 한다. 이 한성깔 한다라는 게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의 힘의 크기를 봐야 되지만 이렇게 좌우충을 자꾸 좌우충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좌우충은 물과 불이 싸운다. 불은 화학이다. 물은 수기죠. 물불이 싸우니까 사람이 어떻겠어요? 물불 안 가리죠. 물불 안 가립니다. 이 싸울 때.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격이 모났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알아야만이 그릇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좌우충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5월 경금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의 경금이라 정화왕렬. 정화 자체가 왕렬하다. 정화는 원래 본시 목이 있어야 왕렬한데 5월만큼은 스스로 왕하다고 합니다. 계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경금 폐지라. 폐지라는 것은 이제 욕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운성으로 이 경금이 5월에 하게 되면 경호, 욕지라고 해서 폐지가 됩니다. 근데 이 폐지를 12운성에는 되게 안 좋게 봅니다. 뭐 도화 같은 어떤 개념을 대입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이성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한다. 이게 폐지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실제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용 임수, 오로지 임수를 쓴다. 개우 차지라. 그 다음으로 개수를 쓴다. 임투개장. 임수가 천간에 뜨고 개수가 천간에 있게 되면 직연 경무, 견신, 지지에서 경금과 신근을 보게 되면 필연과갑이라. 반드시 과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과갑이라는 것은 명예를 나타내는 건데 명예면 관이 살아야죠. 관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1차적으로 경금의 관은 정화가 명예이자 관입니다. 근데 임수가 동시에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왜 임수가 명예가 되냐는 거죠. 임수는 맑은 물이기 때문에 원석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었나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사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경경경의 경 4개 사주였나? 그리고 지지가 진술 뭐 이렇게 이런 구조인데 토가 왕하죠. 이 사주가 임수가 이게 하나 있었네요. 이 사주가 뭐 하는 사주냐면 뭐 괴강살, 뭐 백호살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넷인가 거기서 설명을 많이 하던데 그냥 이 사주는 명예 쫓아가는 사주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맑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 도지사인가 무슨 어디 충청남도 무슨 도지사 사주라고 나와 있는데 임수기 때문에 이게 도지사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시시한 직장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명예심이 높거든요. 아니 식상이 어떻게 명예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비식재관인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사주가 안 풀립니다. 절대. 형상을 봐야 돼요. 이 형상이 명예를 추구할 형상인지 난 명예 같은 거 필요 없어. 돈만 벌면 돼. 이런 사주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구절입니다. 전용 임수를 쓰는 것이고 필연과갑한다. 과갑이라는 게 꼭 과급제를 한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명예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절기, 무기, 투간재수, 즉비라. 무기가 투간되어 있어서 수를 갖다가 이제 극한다는 얘기죠. 수를 극하게 되면 즉비라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즉비, 비안일비자거든요. 그래서 절기 꺼려한다. 무기가 투간이 되어서 물을 극제하는 걸 꺼려한다. 이럴 때 무기토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왜? 임수가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임수가 살아나는 대운이 그게 바로 이 사람의 명예가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단 계절이 지금 5월일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장지네, 무토가 장간에 있는 거죠. 이제 부실유림이라. 무토가 이제 장간, 지지에만 있게 되면 토옥수가 안 되죠. 지지에 있을 경우는 천간의 수를 그걸 못 합니다. 부실유림, 유림이라는 것은 이제 선비나 이런 어떤 살림을 해치지 않는다. 한마디로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에 있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혹 임재지, 혹 임수가 지지에 있게 되면 유금생주 또한 금이 있어서 생하게 된다면 우득 금식출간, 여기에 천간에 또 금이 출간되어 있다면 명경직이라. 명경직이라는 게 아주 귀한 걸 얘기하는 건데, 이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맑은 명자의 경서경자죠. 그래서 맑은 큰 관직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가 있고 그 수에 수원지가 있게 되면 물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도지사, 도지사에서 요거 있네요. 지지까지는 제가 쓰진 않겠는데 구조가 이런 겁니다. 5월인가? 정을경, 이모개미네요. 이모개미 값이니까 미월이겠네요. 경금에는 이모가 되겠네요. 이모 상당히 괜찮죠? 이렇게 이런 사주들. 경금이 물을 쓰는데 5월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연간에 경금이 같이 금생수를 해주고 이럴 때는 비경겁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명경직을 이룬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지사 하겠죠. 이런 사람들. 혹 개출 대신 혹 개수와 신금이 이제 계속 이어져 있는 경우, 신금이 개수를 생하는 경우죠. 1호지형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부기를 누른다는 얘기인데 이 경금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금과 개수 관계는 금생수는 이론적으로 되지만 신금은 개수를 만나면 신금의 빛이 없어져 버려요. 이건 오히려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예가 다운돼 버립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주가 제가 옛날 미국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이제 이런 형태죠. 보면 신금과 개수 조합되어 있는 사주들.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대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혹 지성화국, 이제 지지가 화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국이 되게 되면 핍수자, 근데 물이 없다. 분파지객이다. 분파지객은 이제 모든 게 다 물 흘려가듯이 다 떠내려 가버린다. 한마디로 이제 고생이 많은 사주다는 얘기입니다. 또 화국이 되어 있는데 물이 없는 사주들은 경금뿐만 아니라 모든 사주에서 화가 강한데 물이 없다. 그러면 하는 일, 벌리는 일마다 이 사람 실패해요. 제가 이제 그거 많이 보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명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이제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결혼을 하더라도, 조건을 달아야죠. 절대 사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서. 돈 가지고 뭔만 했다 그러면 다 날리게 돼 있어요. 화국이 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임계 제자, 임수 개수에 이제 극이 있는, 임수 개수가 이 불을 이제 제할 수 있는 구조의 형태를 가진 사주를 가진 사람은 납속지인이다. 손납지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괜찮다는 얘기를, 연자네요. 연납지인이네요. 그래서 연납이라는 것은 이제 재물을 바친다는 얘기죠. 재물 바치고 벼슬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은 있다는 얘기인데, 연납이라는 게 옛날에는 공명첩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납속채, 공명첩,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물 있게 되면 벼슬을 얻을 수 있긴 한데 좀 자신의 뛰어난 머리로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벼슬을 얻을 수 있다. 무견, 무기, 투자, 즉 길이라. 여기에 무기가 출간되어 있는 사람 또한 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는 화관사를 화살시켜버립니다. 화생토로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무기가 있게 되면 다시 귀하다 그 얘기고 무임계 제화자 임수 개수가 화를 제하지 못하는 사주들은 여기에 우의 무기 출간 보금설화 여기에 그러니까 화는 많은데 수가 없다. 근데 무기토가 있는 경우 출간돼서 금이 토생금으로 빠져 화가 이제 화생토로 빠지죠. 화가 무기 힘으로 빠지고 무기가 결국은 금의 힘을 강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된다면 구조가
좀 어려운 말인데 서불료 절고빈이라.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외롭거나 요절한다거나 고빈함을 면한다. 서불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기토가 있게 되면 원래 무기토 쉽게 가면 이 얘기죠. 이제 무기토가 있으면 토옥수로서 임계수를 치거든요. 그럼 흉할 것 같으나 여기에 보금, 금이 있게 되면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합니다. 이래서 설화, 불의 기운을 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가 더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상생 원류되는 사주들이 좋긴 합니다. 총지, 중화, 무수라. 중화라는 것은 이제 5월을 얘기합니다. 말달. 총론하건대 중화는 5월에 물이 없다. 그러면 필비상격이다. 반드시 상격이 될 수 없다. 혹 일파 목화, 혹 한 무리에 목화가 많게 되면 무상이라는 것은 이제 상함이 없다는 얘기인데 상함이 없이 한 무리에 목이나 화가 많게 되면 인비겁, 인수비겁, 우장 종살 이론이라. 종상격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일파 한 무리에 목화가 있는데 무상이라는 것은 이 상은 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식상을 얘기하는 것 같네. 제가 보니까 식상도 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경금이니까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수도 없고 식상이 없죠. 그럴 경우 인수는 토도 없다. 토가 없다. 인수죠. 토도 없고 비겁, 또 경신금도 없다. 이럴 경우에 우작 종살 이론, 종살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종살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격국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돌려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상은 상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식신 상관이 없는 걸 얘기하네요. 그래서 수인 식상도 없다. 근데 이게 종살격으로 글쎄 종살격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이게 종살격이 그렇게 큰 그릇은 없는데 이 책에는 아주 귀하게 나옵니다. 막 종살격 같은 경우 사주가 아주 뭐 귀하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전혀 저는 믿을 바가 못 된다. 이 사주 이제 두 개를 한번 제가 골라봤는데요. 5월의 경금이 지금 수가 떠 있죠. 축중 개수도 이거 수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이 수가 없다 하더라도 화생도 토가 있죠. 그래서 이 오화가 천간에 떠 있죠. 떠 있으면서 힘을 갖고 있게 되면 인호로 좀 합돼서 아주 힘이 강한 겁니다. 관이 아주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뭐 훈장이든지 그냥 관직의 길로 가야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이다. 이런 사주들. 그리고 옆에 관이 딱 받쳐있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이런 사람 의젓합니다. 의젓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못한다. 이런 정화가 떠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해서 신금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의 경금이 정화가 떠 있다. 단 이렇게 축토라든지 개수 이렇게 상반된 글자가 받쳐줘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사주가 상격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이걸 100% 상격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대운이 겨울로 가기 때문에 이 경금이 5월에서 경금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 막 커지는 계절이 아니다. 네, 운이 경금의 계절로 안 가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완전 상격까지는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5월에 경금이 인호가 합돼서 정화가 떠 있다. 무조건 사주가 좋다. 관으로 가야 된다. 관운이 좋다라고 되는 사주들. 뭐 관운이 안 좋아도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자신의 역량이나 이런 걸 충분히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도 이제 북방으로서 가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관을 추구하겠죠, 당연히. 이제 추운 계절에 불 정화를 쫓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된 겁니다. 이게 적천수에 나와 있는 사주인데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도 많이 뭐 이렇게 또 표현들을 합니다. 뭐 재관인이 재라는 것은 재죠. 재관인이 투출해서 삼자 투출하니 귀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데 뭐 그러면 재관인이 다 투출하는 사주들은 전부 다 귀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투출해도 월령 계절에서 필요한 글자가 된다는 거죠. 정화가 필요하거든요. 경금은. 그러면 그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필요한 글자가 시에 떠 있기 때문에 자식 보기 상당히 좋은 사주죠. 이런 사주들 대표적으로. 그리고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주다. 그리고 이 무의 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경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싫어합니다. 근데 합대해가지고 비를 안 맞죠? 그 사주가 맑아져 버린 거예요. 이 무게합은 일단 좋은 합이다. 좋은 합이죠, 아주. 왜냐하면 경금이 먼지도 맞지도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로 인으로 합 들어오죠. 그래서 뭐 성품도 무난하고 아무 뭐 흠잡을 데가 없다.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대운이 태방이죠, 태방. 태방이니까 이제 가을로 가야 되는데 가을로 갔으면 완전 뭐 그릇이 커졌겠죠, 사주가. 근데 조금은 아쉽다.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인데 이 사주도 이제 같은 5월의 경금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우화가 두 개가 떠 있죠. 이 구조는 차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사주가 뭐 세네자가 같다고 같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도 오화로 불이 강하죠. 강한데 정화가 투출이 안 돼 있어요, 이 사주는. 뭐 그렇다고 나쁜 사주는 아닌데 이렇게 월과 일이 오화 말 두 마리입니다. 말 두 마리가 형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결혼은 글쎄요. 결혼은 힘들다. 뭐 힘들다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결혼은 쉽게 말하면 결혼운이 녹록지가 않은 거죠, 이 사주는. 왜냐하면 이 천간의 경금이 간목이 이게 재성으로서 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금 살지에 앉아 있죠. 12운성으로는 갑신 절지인데 절지라고 보지 마시고 신금이 간목을 친다. 금극목으로 금극목. 우측에서 갑경충, 뭐 갑경충 얘기하는데 전 금극목입니다. 그냥 금이 쇠가 나무를 치고 있구나. 쇠가 나무를 치네. 그럼 어때요? 이 배우자는 갈 곳이 없죠. 배우자가 오갈 곳이 없다. 오갈 곳이 없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못 산다. 이 남자하고는. 뭐 이제 그런 식의 사주 형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5월에는 물이 필요하죠. 근데 물이 시지에 가서 하나 있습니다. 이거 신금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중에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에요. 물을 만들어내는 글자거든요. 물을 만들어내는 글자가 일간과 같습니다. 비겁이죠.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사람 어떠니? 제1인자가 못 되는 거죠, 뭐. 최고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주를 좀 해석해야 되고, 이 사주는 이것도 아주 안 좋은 글자죠, 기토도. 물론, 화생토 뭐 좋은 거 아니냐? 오호, 화생토가 아니죠, 이 사주는. 이게 화생토로 가나? 이거 못 갑니다. 화급금이 전부 화급금 치는 글자들이죠. 기토가 있어도 이게 왜 안 좋냐면, 이게 자꾸 이걸 치려고 그래요. 치는데 안 좋은 작용만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주는 이게 죽는 글자예요, 죽은 글자. 이 죽은 글자가 누가 죽었냐? 돈이 죽었죠,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누가 죽었냐? 부인이 죽은 거예요, 이거 사주. 그래서 부인이 없는 게 맞는 것이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돈이 죽었다는 게 뭘까요? 돈이 안 모이는 거죠, 이거 뭐.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면 돈이 안 모입니다. 사주는 이 천간구조 잘 봐야 돼요, 4개.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해드렸는데 5월의 경금은 이 정도까지 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에는 이제 신월, 미월이네요. 미월의 경금편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